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군. 차철민이 왜 맘대로 집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늘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이지혁 곁을 지키던 남자. 그가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 사실은 모든 판을 그가 먼저 짜두었기 때문이었죠. 이지혁의 성공도 위기도 모두 그의 계획 속 일부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남자가 AP그룹 회장의 차남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늘 구석 자리에서 컴퓨터 앞에 헤드폰을 낀 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던 그 남자.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재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둘을 의사와 음악가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도록 키운 회장이라면 마인드가 남다를 수밖에 없죠. 철민은 마치 아주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회장의 철학과 사고방식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때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마디가 모든 퍼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양건설의 100억 투자가 무산되던 바로 그날 차철민의 계획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차철민의 계획이 흐트러지고 드디어 조금씩 세상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가 감춰온 비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놓은 판 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로 서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지혁 대표님, 죽더라도 인수해내셔야만 해요.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거대한 반전. 그리고 이제 AP그룹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드러나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드디어 밝혀질 그날의 진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보양건설의 100억 투자가 영심컴퍼니로 넘어가며 뒤통수를 맞은 날 이지혁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무거운 사무실 한켠 조용히 이지혁의 곁을 지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없이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지혁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죠. 바로 차철민입니다. 능력도 좋고 감각도 뛰어난 그가 왜 이름 있는 대기업 제안을 마다하고 이 작은 스타트업 맘대로 집에 들어왔는지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연봉이 반토막인데도 저 사람이 왜 거길 갔대? 차 이사라면 어디를 가도 대접받을 사람인데 대표인 이지혁 역시 알 길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철민은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이지혁 옆에서 묵묵히 일하며 그가 무너질 듯 흔들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해주고 대표님,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차철민은 늘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위로나 감정 대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세상의 소음과 거리를 두던 그였지만 유독 이지혁의 고뇌만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맘대로 집이 AP그룹 매각 인수의 난관에 빠지게 되자 최철민은 성가시게 됐다는 듯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은 채 계획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인가?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철민, 그는 AP그룹 회장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걷길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넌 내 인생을 살아라.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그 말 덕분에 철민은 음악을 택했고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철민은 아버지의 회사를 둘러싼 소문을 듣게 됩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때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갈 사람, 그 정신을 이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사람. 이제는 드물어진 그런 인물 그리고 결국 한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며 지켜본 이지혁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의 공을 먼저 세워주는 사람. 실패를 탓하기보다 다시 길을 찾으려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회사를 맡길 수 있겠구나. 철민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맘대로 집이라는 스타트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날고 기는 대기업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거길 도대체 왜 들어가냐고. 비전도 없고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서 굳이 그곳에 들어가는 이유를 말이죠. 철민은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만들어야죠. 사실 1년 전 늦은 밤 AP그룹 회장실 탁 트인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은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철민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AP그룹의 회장이자 최철민의 아버지, 그는 AP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말보다 행동이 앞선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이 시간에 웬일이냐. 음악 한다더니 회사를 다 잊은 줄 알았다.
농담 반, 걱정 반의 말투 그러나 그 눈빛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믿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의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 이 회사를 그냥 매각하신다는 얘기 정말입니까? 그래, 이젠 내 손을 떠나야지. 후계자가 없는데 괜히 욕심내다가는 다 무너진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손끝을 말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 회사를 잇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파는 건 너무 아버지답지 않아요. 음악하는 내가 그걸 왜 걱정하냐? 걱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쏟아온 혼이 이 회사 아닙니까? 사람을 먼저 보고 이익은 그 다음이라던 그 철학, 그게 이 회사를 지탱해온 힘이잖아요. 그걸 숫자나 계약서로만 계산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건 그건 아버지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AP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펜을 굴리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다만 그럼 어쩌자는 거냐? 시간을 주세요. 철민은 또렷이 말했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아버지가 믿을 수 있고 회사를 지킬 만한 사람을. 너는 음악가잖아.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제 일이니까요. 잠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하겠냐? 찾아보겠습니다. 딱 1년만 주세요. 그동안은 매각을 보류하시고 때가 되면 결정을 내려주세요. 회장은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좋다. 한번 아들 말을 믿어보마. 그날 밤 철민은 처음으로 회장실을 나서며 자신의 길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줄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맘대로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원서에는 이름을 숨기고 경력을 간소히 적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대기업 오너의 차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뒤로 모든 일은 놀라우리만큼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AP그룹 인수 협상도 긍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보양건설의 100억 투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소식.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뒤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차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 두었죠. 보양건설의 투자가 틀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철민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플랜 B로 가자.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민이 세워둔 두 번째 시나리오.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철민은 AP그룹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단 한 사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린 그 사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철민은 이미 아버지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을 잇는 회사, 그 가치를 되살릴 사람은 이 지역 한 사람뿐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이상철이 TV를 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식 들었다. 그 말에 이지혁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무너지니 속이 시원하세요? 결국 아버지 말대로 된 거잖아요. 상철은 기가 막힌 듯 이지혁을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들놈이 등신짓하고 있는데 속 시원한 부모가 어딨냐? 낮게 깔린 목소리에 억눌러온 감정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냐, 다 알아. 근데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넘어질 때도 있고 얻어맞을 때도 있지. 근데 말이다. 사나이가 한번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면 기어서라도 넘어가야지. 비 오고 바람 분다고 주저앉으면 산이 네 앞에서 비켜주냐? 이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이어 아버지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냐. 어차피 더 잃을 게 없으면 정면으로 부딪혀라. 그게 사는 놈의 길이다. 그 말에 이지혁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아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어깨가 다시 천천히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혁은 사무실 책상에 손을 올려놓은 채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상철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뭐로 가든 서울로 가라. 되든 안 되든 기어서라도 산을 올라야 한다. 그 말이 다시 이지혁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피하지 말자. 직접 부딪혀야지. 양복 상의의 먼지를 털고 손에 쥔 명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이름 AP그룹 회장 이제 그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인연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폭풍의 시작이 바로 그 문 앞에서부터였던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AP그룹 본관의 회장실 문이 묵직하게 닫혔습니다. 차철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에는 AP그룹 매각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냐? 음악 한다더니 요즘은 조용하더구나. 철민은 숨을 고르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부탁이라. 매각 잠시만 미뤄주세요.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서며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날 보셨잖아요. 이 지역 대표 말입니다. 그 청년? 네, 주변의 비난에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요. 마치 아버지 사업 시작하실 때 모습이랑 닮으셨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철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확실해요.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그가 증명할 겁니다.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넌 참 아버지 고집을 닮았구나.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한 달만 더 미뤄보자. 그 대신 내가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됐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로비 한쪽에서는 이 지역의 리셉션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꼭 좀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없지만 제 얘기를 전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체 면담이 불가합니다.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지만 직원은 매뉴얼처럼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 지역은 허공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걸친 남자가 한 걸음씩 내려왔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철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 씨, 익숙한 얼굴을 본 이지혁이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그건 제가 드릴 말씀 아닌가요? 여긴 무슨 일이에요? 찰나의 순간 철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특유의 침착함이 그 흔들림을 덮었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이쪽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조금 도와드린 게 있어서요. 도움을 요청하셔서 잠깐 봐드리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듯 부드럽게 이어진 대사였지만 그 말투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철민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대표님은요? 설마 회장님 찾아오신 건 아니죠? 맞아요. 운전박대 제대로 당했네요. 철민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그래도요, 대표님 같은 사람은 언젠간 만나게 돼요. 회장님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정확하니까요. 의미심장한 눈빛이 잠시 스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철민은 서둘러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조금 급한 게 있어서요. 대표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은 의외로 돌아가도 도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만 남기고 철민은 빠르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서 엇갈린 시선, 그날은 아무 일 없는 듯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후 모든 흐름을 바꿀 거라는 걸요. 엘리베이터에 오른 차철민은 손목시계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시간을 벌어달라 말하던 순간의 긴장감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철민은 곧장 차량으로 향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양건설 100억 투자금 영신컴퍼니 유출 경로 확인.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방향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엔 분명히 누군가의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철민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양건설이 투자를 철회한 게 아니라 영신컴퍼니 쪽이 수상했던 거야. 철민은 몇 번의 검색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부 결제 내역, 영신컴퍼니 대표 계좌 외화 유출 정황. 순간 철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그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양건설 재무팀입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귀사 투자금 일부가 영신컴퍼니에서 부정 유출된 정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죠. 그 시각
AP그룹 지하주차장에서 차철민은 노트북을 덮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사람이라면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야. 그날 오후 보양건설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대표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린 속았군요. 영신이 중간에서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는 결단하듯 말했습니다. 다시 검토합시다. 그 청년. 맘대로 집 대표 말입니다. 우리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뿐이에요. 차철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지혁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정보 하나 입수해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보양건설의 공식 보도자료 알림. 속보 보양건설 100억 투자 재개 발표 내부 검토 끝에 맘대로 집에 대한 신뢰 재확인. 이지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이마를 쓸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쨌든 다시 기회가 돌아왔어.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투자 철회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잖아. 즉시 법무팀과 움직였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보양건설은 투자자금 전환 문제로 영신컴퍼니 계약을 취소했고 대한투자처로 다시 맘대로 집이 검토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순간 이지혁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젠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양건설입니다. 대표님, 미팅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보양건설이요? 예, 내부 사정이 있었지만 대표님 사업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100억 투자 다시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첫 비가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그의 눈가에는 조용히 빛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보양건설의 투자가 재개되며 맘대로 집은 다시 숨을 돌렸지만 이제 진짜 사는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AP그룹의 회장, 차정우, 재계가 산처럼 버티는 사나이라 부르는 인물이자 평생 단 한 번도 언론 앞에 웃은 적 없는 사람. 이지혁은 곱씹었습니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뢰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 신뢰의 문을 여는 열쇠가 지금 자신이 품은 진심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불 꺼진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양건설의 회신 메일이 아직도 화면 위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먼 어둠을 향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AP그룹을 인수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던진 질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로비에서 스쳐간 한 사람의 얼굴, 차철민의 미묘한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어쩐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상은요, 돌아가도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곱씹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AP그룹 본관 건물의 불빛이 도시 한가운데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 문을 다시 두드릴 때 과연 어떤 진실이 그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AP그룹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차철민과 이지혁 두 남자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모든 답은 이제 막 열린 그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